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셀트리온 등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87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25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특히 장 초반에 90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900대에 재진입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8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16일에 16년여 만에 900선을 돌파한 이후에 1000고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기대가 고조됐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800선대 후반에서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코스닥 변동성에 대한 현상을 제약바이오에 대한 과열 현상이 헬스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당분간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완화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수 산출 이후에 최대로 커진 상황 속에서 실적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과열 해소 국면 진입을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 또한 바이오로 대변이 되는 코스닥의 일방적 강세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KRX 300 지수 발표 이후에 절정에 달했었던 정책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주가 급등으로 가격 부담도 심화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이렇게 87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우리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먼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해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주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이폰 X의 판매 부진 영향, 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전기전자주 매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호조와 완성차 업계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1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억 원, 그리고 814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8% 상승한 2520.2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셀트리온의 호실적 주가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나 이 외국인의 차익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 2%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3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461억 원, 그리고 99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2.03% 하락한 879.9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요, 건설업과 운수장비,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화학 등은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과 의약품,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등은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주 대비 29,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45만 6천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등도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KB금융,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은 주가가 위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전자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1등을 달리면서 그 뒤로 현대자동차가 이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LG이노텍, 삼성전기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원시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한글과컴퓨터 그리고 텍셀 네트컴 순으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CJENM, 메디톡스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CJEN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BH,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요, 이번 달 셋째 주 이 주요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3.6원 오른 리터당 1,551원을 기록하면서 25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의 감산 움직임과 또 미국의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국내유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제유가 하지만 결국 0.91% 하락하면서 63.37달러의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 기업들의 실적과 또 국내 총생산 등의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프록터 앤갬블과 존슨앤존슨 그리고 버라이즌, 넷플릭스, 제너럴 일렉트럭 그리고 인텔과 캐터필러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족이 보일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뉴욕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0.21% 상승한 26,071.72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0.55% 올라주면서 7,336.38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또한 0.44% 상승하면서 2,810.30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이 아시아 증시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국 12월 소매 판매가 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물론 2016년 6월 이후에 최대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파운드화 강세를 막았고 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영국 지수입니다. 0.39% 상승한 7,703.79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캐크 지수는 0.58% 오른 5,526.51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5%나 올라주면서 13,434.45포인트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뉴욕과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월요일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8.49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주에 900선을 달리다가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시현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7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입니다. 이 월요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1.38% 하락세 이어가면서 240만 원대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32,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주 대비 5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주면서 내내 저조한 모습을 시현했었는데요. 월요일 오전장에는 0.31% 상승세 이어가면서 16만 2,500원의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입니다. 전주 대비 6,500원 하락한 37만 9천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69%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0.19% 상승한 26만 7,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네, 보합권과 상승세를 오가면서 오늘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지주입니다. 현재가 6만 7,200원에 월요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롯데칠성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1.25% 오른 138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전주 대비 17,0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500원 상승하면서 31만 3천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1.13% 상승세 끌어갑니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100원 하락하면서 28,0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영풍 월요일장 빨간불을 켰습니다. 1.61% 오른 100만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7,000원 상승세를 이끌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태광산업입니다. 오늘 오전장 129만 7천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0.71% 상승세 이어가면서 69만 원의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푸드입니다. 롯데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 이끌어가면서 1.46% 오른 55만 7천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8천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짚어보시죠. 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나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8만 2천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800원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CGO 쇼핑입니다. 22만 8,300원의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과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월요일 오전장 35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25,95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1.37%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0.57% 내린 26,25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15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M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0.13% 오른 39,2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4만 원대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5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28,150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NM입니다. 0.21% 하락한 93,6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2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M 쇼핑입니다. 22만 6,600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과 현재가는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주면서 하락세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젠입니다. 현재가 36,6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현재가 3만 원 중반대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시작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전거래일보다 4.45포인트 상승한 2,520.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35억 원과 90억 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으며 기관이 386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올랐습니다. 운송장비와 건설업이 각각 3%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화학과 비금속 광물, 기계와 운수창고 등이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2.74% 하락했고 의료 정밀도 2.95% 빠졌습니다. 전기가스업과 증권,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이 뒤를 이어서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6%가 하락한 246만 6천 원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53% 하락한 7만 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며 4.5% 가까이 올랐습니다. 11만 2천 원을 종가로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며 현대차가 16만 원대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이후에 2달 만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4%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KB금융과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이 모두 2에서 3%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하락폭을 시현했으며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고쳤었던 한국전력은 1.12%가 하락하면서 35,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SDS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6.4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 상승했던 종목은 547개 종목, 하락했던 종목은 282개 종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2포인트, 2.03%가 하락하면서 879.9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423억 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제약업종에서 1,124억 원의 대량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987억 원과 541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제약이 5.94%가 밀렸고 IT 부품과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와 화학, 일반 전기전자 등이 내렸습니다. 한편 컴퓨터 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금속과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오락 문화 등은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도이치증권의 보고서로 인해 동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이 9.87% 하락하며 28만 7,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7%와 9%를 웃도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금요일 셀트리온 그룹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7,200원을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펄어비스와 티슈진, 휴젤 등이 모두 2%에서 3%대로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로엔, 포스코캠텍과 파라다이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4.34%로 상승폭 시현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HLB와 제넥신이 각각 11%와 6%를 웃도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CJ E&M의 흡수 합병을 발표했던 CJ 오쇼핑은 3.87% 내리며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CJ E&M도 0.32%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수닷컴과 K사인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가운데 66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498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8원 하락하면서 1,065.9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0.2포인트 상승한 33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회사 JST나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미국 현지 언론인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상원 은행위원회는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VOA가 새로 수정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JST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34% 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10원 가까이 상승한 5,81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종합 IT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A 종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플랫폼의 대구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SGA 측은 2020년 1,7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시티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선제적인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SGA 시스템즈와의 합병을 통해 공공 IT 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만큼 핵심 역량 집중을 통한 그룹 내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개별 서비스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 19개 분야의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SKT가 주사업자로 그리고 SGA는 부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며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의 공간과 대구시 일원의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GA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9.26%로 급상승 흐름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100원 가까이 상승한 1,18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K사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물인터넷 기반의 블록체인 개발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K사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삼성과 LG, 그리고 SK와 롯데, 두산과 현대해상 등 다수의 대기업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사인이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음성 파일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됩니다. 이 회사는 또 IT 기기 등의 IoT 등 기기 관리에 연결된 블록체인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과 검색 등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며 올해 안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K사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71% 정도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90원 가까이 상승한 2,375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코다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전장 사업 부문에 시동을 걸게 되면서 이 코다코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송영권 사장은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에서 하만과 공동 개발한 자동차 차량용 디지털 콕핏을 공개하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여정은 자동차 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5G와 AI 그리고 IoT와 음성인식 기술이 종합된 전장 솔루션입니다. 코다코는 자동차 2차 공급 업체로 자동차 내부 기계장치에 대한 부품으로 엔진과 변속기, 공조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과 현대파워텍, 만도와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 등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그와너 등을 통해 해외 완성차 업체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와 도요타 등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코다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01% 상승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30원 상승한 2,9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니케이 지수 0.19% 오르게 되면서 23,808.0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금융주 주도로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역시 0.72% 상승한 11,150.8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시가총액 1위 TSMC 급등 속에 6개월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8% 상승한 3,487.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7년 만에 반등한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 지표에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월 20일 월요일 또 국내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오늘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51%에서 0.54% 가까이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2,506.59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0.51% 정도 낙폭을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4.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875.47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포착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단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68%가량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과 의료정밀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과 건설 업종도 역시 모두 1% 넘게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계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 업종까지도 모두 소폭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유통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업종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단권을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섬유 의복업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0.74%가량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LF 종목을 포함해서 한세실업, 그리고 형지엘리트와 인디F 종목 모두 동반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업종이 0.66%가량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운수장비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와 보험 서비스 업종이 현재 소폭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한번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7% 빠지게 되면서 2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64%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72,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IT주 약세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LG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같이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종목도 1% 넘게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09% 빠지게 되면서 13만 6,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종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의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그 상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화학산업 호황 전망에 오늘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롯데케미칼을 화학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3.87% 상승하게 되면서 40만 2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화장품주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1.78% 상승하고 있고요. 31만 5천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를 또 앞두고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오늘 기아차 종목도 조폭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44% 상승하게 되면서 34,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오늘 현대건설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2.25%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39,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늘 철강금속 업종 중에 포스코 종목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8% 빠지게 되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재차 하락으로 반락하게 되면서 현재 37만 7천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업종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업종이 한두 업종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6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해서 엔터 업종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주 관련, 카지노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종과 섬유 의료 업종,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과 출판 매체 업종도 역시 1% 넘게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금융 업종과 통신 방송, 그리고 화학 업종과 정보기기 업종까지도 모두 소폭의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밀려나는 게 유통업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99%가량이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도 1% 넘게 하락 쪽에서 현재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조업종과 비금속 업종 모두 오늘은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역시 낙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84%가량이나 빠지게 되면서 28만 2,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락세 면치 못하다가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56%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55만 6,8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업종 중에서 대화제약 종목이 강한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87%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31,2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세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W게임즈 종목도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봉 시원해주게 되면서 3.20% 올라와주고 있고요. 57,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엔터업종 중에서 SM 종목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2.55%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만 15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찍은 이후에 오늘까지도 이 거래일 연속으로 역시 주가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인터플렉스 종목이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시장에서는 아이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X이 판매 부진 우려로 인해서 이 아이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일제히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터플렉스가 14.16% 급락하게 되면서 33,65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 종목이 역시 약세 흐름 면치 못하게 되면서 3.71% 하락하고 있습니다. 67,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현재 시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시연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84억 원, 기관이 134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는 반면 개인이 31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9억 원, 외국인이 203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고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313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3,476계약 정도의 물량을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KB증권에서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신한지주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프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일회성 요인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예상이다라는 제목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신한지주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은 4,2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23% 넘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KB증권 추정치 5,274억 원보다 20.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한지주의 2017년 4분기 순이익 추정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주된 근거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 계열사들의 희망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판매 관리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여신에 대한 추가 대손 충당금 적립과 함께 감액 손실 등이 하향 조정의 주된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 하향 조정 폭이 위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한 것보다 크지 않은 것은 견조한 이자이익의 증가와 함께 대손 충당금 하향 안정화의 지속, 그리고 유가증권의 매각 이익 등이 순이익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4분기 순이익 하향 조정을 감안해 봤을 때 신한지주의 2017년 순이익 전망치를 3조 1,280억 원으로 2.8%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 상향을 감안해서 2018년 순이익 전망치를 3조 1,804억 원으로 2.4%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희망 퇴직에 따른 판매 관리 비용률 하락과 함께 대손 비용률 하락이 이어질 경우 기존의 순이익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신한지주의 목표 주가는 2018년 말 주당 순자산 대비 0.86배 수준으로 향후 3년 평균 예상 ROE 9.3%를 감안해 봤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안정적인 이익 증가와 그리고 지속적인 배당 성향 상승으로 인해서 현 주가 수준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신한지주의 시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각각 3.5% 그리고 3.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신한지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신한지주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한지주 종목입니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19%에서 0.19%대로 상승과 하락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보합권에서 52,9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한지주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LG화학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 전 사업부의 압도적인 이익 증가폭을 예상한다라는 리포트 제목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은 약 8% 가까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6,19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계절적인 비수기에 따라 위축된 수요가 이를 상쇄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지 사업부를 제외한 사업부는 3분기 대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가 5,861억 원, 전자 소재 215억 원, 전지가 241억 원, 그리고 파만농과 바이오가 마이너스 12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는 유가에 기인한 원재료 상승으로 마진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전자 소재는 고객사 업황의 둔화와 그리고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만농과 바이오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반등한 이 제품 가격의 움직임을 2018년 화학 업황의 개선의 첫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재고 확충 수요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 수요 도래에 따라서 원재료 상승의 전가가 가능한 대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의 주요 제품인 NCCPO와 함께 ABS, EP 등의 마진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소재와 전지는 고객사 출하 물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파만농은 수요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업 부문별로 2017년 4분기 실적과 함께 2018년도 추정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 BPS, 이 PBR 2.3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화학 부분이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 PVC 가소제와 그리고 ABS, EP 등 이 다운스트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2018년도 L자형 배터리 고객사 납품을 필두로 이 전지 부분의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NCC와 캐시카와 더불어서 전지와 생명과학 부분이 LG화학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2018년도 LG화학의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오늘 리포트에서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LG화학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G화학 종목 현재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오전 구간에서는 1.42%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6,000원 가까이 빠지면서 41만 7,5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LG화학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위메이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전기 IP 매각과 그리고 신작 기대감이 같이 상승 중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먼저 신규 라이선스 매출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들려주시죠. 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 라이선스 게임 출시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로 4.2% 그리고 1년 전보다는 무려 14%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PC게임의 매출은 노후화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4.4%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12월 출시된 그림노츠 출시에 힘입어 전분기와 유사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매출은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출시된 전기레료의 매출의 온기 반영과 함께 열화뇌전과 성세 폐업 그리고 지존전기 등 12월 출시 게임의 매출로 전분기 대비 10.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 3억 원 개선된 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열혈전기 미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전기 IP의 중국 투자 유치는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지분 매각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더 좋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매각 시점은 다소 연기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분 매각 여부에 따라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가 상승될 수 있을지 결정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전기 IP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신작 출시 소식과 함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IP 투자 유치를 통한 현금 확보 이외에도 신규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그리고 신규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서 수익 개선도 진행 중이다라는 분석 나와 있는데요. 시광가기가 개발 중인 모바일 라이선스 게임 최전기가 중국에서 1월달 출시를 또 앞두고 있고요. HTML5 게임 세 가지 게임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인 이카루스M 역시 넷마블 게임즈의 퍼블리싱으로 2분기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매출을 반득시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이 대작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연이은 흥행으로 인해서 이 IP 라이선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P의 가치 역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보유한 열혈전기, 이 IP의 자산 가치 역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위메이드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며 전기 IP 투자 체결 가능성의 상승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기존 47,000원에서 29.8% 상향 조정해서 삼성증권에서는 위메이드를 61,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세 번째 위메이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받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종목 현재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26% 하락하면서 오전 구간 지수 움직임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1,200원 가까이 주가 밀리면서 49,6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메이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지바이오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있다라는 제목 나와 있는데요.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9%가 넘는 대폭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전 사업 부문에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료 부문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를 기점으로 이 조류 독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돈 부문은 48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40% 가까이 증가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월의 돈육 가격은 4,15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쉽지만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금 부문의 영업이익은 1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화식품의 합병 이후 저수익 거래처를 정리하고 비용을 효율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최근에 자회사 옵티팜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는 자회사 옵티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옵티팜은 진단키트와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 항생제 대체제와 그리고 이종장기 원료동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중에 무균돼지를 활용한 형질 전환 이종장기 개발로 인해서 코스닥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17년도 12월 달에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달에는 미니돼지 신작을 영장류 원숭이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서 약 32일간 생존시키는 데 성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옵티팜의 상장 시 시가총액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 주주인 이지바이오의 보유 지분 가치 부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인 사료 사업부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더불어서 적자를 지속해왔었던 마니커의 흑자 전환, 그리고 옵티팜의 지분 가치 부각과 성장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1월 달에서 2월 달 고전이 예상이 되는 식음료 산업 안에서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많지 않은 사업자 중 하나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 대비 15.9% 상향 조정했습니다. 9,500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이지바이오. 그렇다면 오늘 또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지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0.65% 정도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원 가까이 상승한 77,6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지바이오 종목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장 눈에 가장 튀었던 이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기술투자가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우리기술투자 월요일장입니다. 7.15%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기존 최대 주주인 이완금의 1인이 이 보유주식 756만 주를 특수관계인 신성 ENG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3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셀트리온 3총사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77% 하락한 2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5%에서 7%나 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지난 19일 셀트리온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이 연구개발에 들어간 돈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며 이 회사가 다국적 제약사들처럼 이 개발비의 80%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월요 오전장부터 4%나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롯데케미칼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오른 40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것에 보이는 데다가 이 5분기 연속으로 세전이익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641억 원으로 최근 부정적인 전망에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지분법 이익의 증가로 5분기 연속으로 세전이익이 영업이익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수출 본격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찾아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5.16% 오른 8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날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넷플릭스향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2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올해 넷플릭스향 수출 작품은 전체 라인업의 20% 수준은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 수량과 금액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로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오늘 오전장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이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 오전장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오전장 7,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으로 고형암 치료가 상용화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임상 막바지가 다다라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는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43% 오른 1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16,000원 상승세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오전장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한 5,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 나노메딕스입니다. 15.13% 내린 1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전주 대비 3,5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신성 ENG입니다.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8% 내린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6.67% 내림세 이어가면서 1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PCB 테마주들이 하락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키트 종목들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시죠.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JK가 898원, 그리고 파이오링크가 7,990원, 그리고 글로벌 SM이 1,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16.96% 내린 3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수닷컴으로 넘어가 보시죠. 블랙체인 테마주들이 60% 이상이 적자가 났다는 소식과 나오면서 파수닷컴 또한 12.50% 내린 8,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계속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지표가 말해주는 신호다라는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투자자의 관심 변화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난주에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900포인트대를 상회했던 코스닥 역시 880포인트대를 소폭 하회하면서 지난주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는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2017년 성장률은 6.9%로 7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개선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유효하다는 전략과 함께 오늘 리포트에서는 소재와 산업재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측면에서 시장 분석하는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경제 지표를 통한 분석과 함께 경기 사이클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원자재 수요는 지속된다라는 판단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프라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는 중간재 수출이 활발한 국내 경기에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금속과 화학, 그리고 기계 등과 같은 소재와 산업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편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정점을 통과한 것인지 정점을 향해 가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투자자의 업종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섹터 로테이션과 그리고 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봤을 때 소재와 산업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역시 이러한 업종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매도 흐름을 최근에 이어갔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고 즉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업종으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철강, 금속과 화학, 그리고 기계와 같은 소재와 산업재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 리포트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